반갑습니다. 전영근 교육채널 전영근입니다. 오늘은 고교 선택 학생에게 묻다 편으로 고등학교 학생을 직접 초대해서 특히 이제 오늘은 과학고 편입니다. 부산 일과학고 학생 2명을 초대해서 과학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사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방송을 하실 학부모님 이현진 학부모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바쁜데 이제 두 학생을 초대했는데 각자 학생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일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혜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일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네. 축구 선수 이름하고 똑같죠? 축구를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네. 얼굴도 잘생기고 네, 대단한데 저도 오늘 일과학고 교복을 잠시 빌려 입었습니다. 어울립니까? 세 분이 너무 멋지신데. 사실 제가 부산 일과학고 8월 말까지 근무를 그죠? 했기 때문에 네. 교복, 선생님. 교복 하나 남는데 혹시 네, 입혀드릴까요? 저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네.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먼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선 학생들 너무 이렇게 또 졸업 앞두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선 지금 본인 소개부터. 본인 소개를 했고 죄송해요. 그럼 대학 진학상 편집 되나요? 그러면 우선 저기 혜수 학생부터 대학 진학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뭐 합격된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현재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유니스트 이렇게 지원을 하였고 면접은 11월 29일에 카이스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는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는 다 안 나와서 정확하게 결과를 말씀드리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떨리죠? 네. 많이 떨립니다. 우리 지성 군도 그럼 앞에 친구가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 둘이 친해요? 네, 나름 친한 친구. 그래서 조금 이제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포스텍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나머지 과기원들을 이제 지원을 했으며 지금 최종 합격된 거는 고려대학교 재초합이랑 성균관대학교 예비 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한 대학이 좀 화려하네요. 네. 두 분 다 결과가 좋으실 거라고 네, 좋은 결과 나왔으면 기대하고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과학고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 때 했다, 중학교 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던데 두 학생은 언제부터 나 과학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지성구부터 해보죠. 과학고 저는 사실 중학교 한 3학년 때 이제 좀 약간 중3 때? 네, 좀 늦게 제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중3 때부터여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수학 과목들을 좀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과학고라는 걸 좀 찾아보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3 때 이제 과거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앞에는 일단은 수학과학에는 관심이 많았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혜수 학생은 저도 비슷하게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그 전까지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공부를 많이 한 적은 없었지만 수학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또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러면서 이 과학고등학교의 어떤 교육적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평소에 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와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고 관련이 두 학생이 중3 때부터 준비했다는 게 굉장히 믿기지 않는데 혜수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과학고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네. 초등학교 때나 중1, 2 때 이런 수학이나 과학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관련 여러 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챙겨본 게 나중에 이게 도움이 되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됩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중1, 2 또는 뭐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나는 과학고 가겠다 이렇게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중3 학생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특목고 진학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뭐 특별히 어떤 뭐 준비를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도 3학년 1학기 때부터 네. 아, 네, 그쵸.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학교 생활을 주로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사실 그 학원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 다녔었어요. 그건 나중에 질문할 건데 아, 진짜요?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뭐 내신 공부도 하지만은 사실 고등학교 내용을 먼저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저의 경우였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이제 선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신은 솔직히 그렇게 막 많이 챙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 네 그래도 적당한 수준으로 챙겼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주로 어떤 과목 제일 잘했을까요? 일단 수학을 관심이 많고 또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 과목의 성적은 사실 계속 좋았던 것 같고 나머지 인문도 그렇게 나쁜 성적을 받았던 기억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인문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조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깔고. 네. 그리고 회사 학생은 저는 이제 중3 때 과학고등학교를 알게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고 데뷔를 시작을 하였는데 일단 과학고를 준비하려면 자소서 준비랑 면접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수학 관련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과학적 궁금증이나 질문 같은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우선 학업 외의 면접으로 생기부 관련해서 이제 사실 확인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 면접으로는 그 수학, 과학, 중학교 교과서를 열심히 여러 번 읽어보면서 또 개념을 정리하고 여러 기출 문제나 응용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해서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과학고를 이제 입시 전형을 일단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소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 뭐 학교 생활 기록부도 물론 이제 제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방문 면접이 있죠. 그 방문 면접은 이제 그 면접관들이 가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터뷰할 때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질문하는 걸로 알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1.5배수 안에 들면은 그 다음에 소집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소집 면접을 가서 이제 구상해서 이제 수학 과학을 답변을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어찌 보면은 교과 지식보다는 수학 과학에 대한 어떤 그 통합적인 어떤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또 얼마나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아마 그런 걸 질문하고 있는 아마 그 해수 학생이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미 이제 그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중3 때 이제 가겠다 했으면은 입시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게 관련된 것들을 이제 준비를 좀 그렇죠. 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특목고 진학을 하고 나서 굉장히 내신도 그렇고 힘들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학교에서 가장 어려웠는지 또 극복은 어떻게 했는지 지성 학생부터. 저희 일단 학교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중학교 때 하는 공부량과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특히 과학고에 가서 하는 공부량은 사실 학습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학년 때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느끼는 그 공부량은 조금은 다소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일단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짜는 법을 천천히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이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함을 통해서 공부량도 늘리고 그 효율성도 높임을 통해서 그걸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혜수 학생.
저 같은 경우는 좀 중학교랑 이제 많이 다르고 또 그래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수업 방식에서 좀 어려웠는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학생 중심의 어떤 발표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또 조별이나 개인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것을 발표로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그런 발표 경험이 많지 않고 또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발표를 할 때마다 좀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대본을 써서 그것을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이렇게 외워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발표를 해서 긴장을 해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제 반사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니까 매끄럽게 발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처럼 발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미리 좀 발표 연습을 하면서 좀 익숙해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학고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려운 점은 제가 잘 알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의 어떤 수준이 갑자기 점프하는 거죠.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1학년 입학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과학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뭐 선행학습보다는 아까 우리 혜수 학생이 얘기한 대로 뭔가 개념 위주로 중학교 때 배우고 있는 수학과학 내용들을 조금 더 조금 개방적으로 조금 확장적으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두면은 이게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자유학기제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발표 수업이나 뭐 보고서 제출이나 다양한 수행 평가를 중학교 때도 해요. 하긴 하지만은 그게 지금 이제 과학고 와서 하는 것보다 깊이가 조금 없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중학교 때는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과학고에서는 모든 수업이 뭐 실험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고 또 조별로 하는 활동들도 있고 이런 게 아마 처음에 1학년 때 조금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학 가서 이 과학고 학생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론 제가 이거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자랑한다고 제가 할 수도 있는데 학교 자랑을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런 건 이제 좋다는 점을 한번 자랑을 해요. 지성부터 해요. 일단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학교가 이제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믿죠? 저희가 서로 산지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일반계 일반고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 다른 과학고들과 비교를 했어도 저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입시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싶으신 학생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학교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학교가 지어진 지 이제 12년 된 이제 아주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시설에 있어서는 저희 전국의 최고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연구시설이라던가 혹은 기숙사 시설 등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수 학생. 네, 오늘 좀 시설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3학년 때 전영근 교장 선생님께서 그 정독실을 스터디 카페 같은 분위기로 굉장히 많이 바꿔주셔서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과학고다 보니까 동아리나 다른 브릿지 선택형 특강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수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화학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학술 동아리들이 있고 또 체육이나 뭐 영자신문 제작 같은 그러한 다른 동아리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취미나 진로에 맞게 그런 동아리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 또 어떤 특정 분야에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좀 더 심화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선택형 특강들이 잘 있어서 그런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스터디 카페 가는데 혹시 뭐 예약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너무 좋아서. 전교생이 다 쓸 수 있게 네. 아, 되는데 인원이 그렇게 다 네. 네. 들어갈 수 나중에 있어요. 사진을 보내주면은 방송할 때 중간에 넣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이제 학교 친구들하고 혹시라도 성적 갈등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었을까요? 좋은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좋은 애들이 모여 있다가 다 관계가 잘 전개되는 건 네. 아니지만 혹시 그런 갈등 관계가 있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저희 과학과에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인격적으로 좀 잘 완성된 친구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때까지 큰 갈등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성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에 예민할 법도 한데 그것이 이제 악의적인 어떤 경쟁이 아니라 정말 서로 알려주고 약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유, 네. 아, 약간 선의의 경쟁 느낌으로 네. 이제 선의의 경쟁. 얘가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큰 갈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수 학생은 어때요? 네,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경쟁이나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저마다 각자 다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더 서로 배우려고 하고 또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약간 그렇게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좋은 학교네요. 좋은 애들하고 이렇게 네. 모여서 공부한다는 게 그럼 학교 선택에 있어서 뭐 후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을까요? 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역시.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능을 안 치잖아요, 그죠? 그쵸. 네. 대학을 이제 거의 다 수시로 가는데 네. 결국은 학교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죠. 네. 그럼 내신 성적 때문에 성적이 안 되어서 입학하자면 성적이 안 돼요.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잘 압니다만 한번 들어보죠. 지성군만 한번 얘기해보죠. 예. 일단 저희 기수는 이제 좀 특이하게 자퇴생이 한 명도 없는 케이스. 다 올라갔어요? 네, 싹 네. 다 올라가. 근데 그때 100명이 약간 넘었죠. 아마 102명인가. 네, 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갔는데 앞에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매년마다 한 한두 명씩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소수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이제 진로가 바뀌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신 성적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나 혹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숫자는 뭐 거의 한두 명 거의 정도고. 한두 명 정도. 또 한 가지 제가 뭐 궁금한 거는 내신 성적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하위 뭐 한 10% 20% 되는 네. 학생들이 나름대로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은 지금 중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성적이 가서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나 차라리 일반고를 갈 걸 이렇게 후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은 그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죠? 이게 사실 과학고의 특성이 사실 정말 성적이 안 좋지 않은 이상은 진짜 웬만한 일반고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적이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끝까지 3학년까지 가기만 한다면은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조기 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고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1학년 마치고 네.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조기 졸업, 조기 진학 대상자를 한 40%, 네. 100명 중에 한 40명 정도가 조기 졸업이나 진학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두 학생은 조기 졸업 대상은 아니었죠. 이 친구는 이제 네. 대상이었는데 어. 안 한 케이스. 대상이 됐는데 안 하고 오히려 남아 있으면서 3년을 즐기면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 욕심이랄까? 자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조기 졸업을 조기 진학을 때문에 1학년 때 굉장히 내신 성적이 그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하죠. 그렇죠. 경쟁은 치열한데 물론 악의적인 경쟁 아닙니다만 사실 이게 특히 상위권 친구들은 정말 치열하게 진짜 점수 1, 2점 차이로 등수가 바뀌고 등급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 치열한 경쟁이 보통 한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을 한 30명 내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 대부분 대학 진학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그 친구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서울대, 뭐 카이스트, 특히 이제 과학 쪽이기 때문에 이제 과기원 쪽으로는 카이스트, 포스텍 대부분 가고 이제 또 뭐 스카이 계열 대학교도 가고 그 밑으로는 사실 가는 걸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에 탈락했을 때 네. 하고 싶었는데 그 남아있는 학생들이 혹시 학교 생활에 좀 좌절감, 뭐 열등감, 뭐 이런 거를 느껴서 학교 생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제가 이제 딱 그런 케이스인데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전혀 그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친구들이 또 항상 긍정적이고 또 그걸 떨어진다고 해서 3학년 가서도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학년까지 가서 뭐 대학 진학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3년 과정을 마친다는 네, AP 과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 과정에 보면 대학 과정을 미리 3학년 때 배우죠. 네, 그거를 학점을 또 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굳이 조기 졸업해서 가지 않더라도 네. 대학에서 그 이수한 과목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 대학에서 그 과목은 따로 또 이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AP 과목. 네, 그렇죠. 네. AP 과목 이제 수학이나 과학 쪽에 AP 과목이 주로 있죠, 그죠? 네. 네. 그 정리하면은 장점이 과학고에 네. 조기 졸업, 맞는- 조기 진학이 있어서 2학년 마치고 대학을 가는 애들도 있고 그쵸. 또 가지 않더라도 AP 과정이나 대학 과정을 미리 또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남아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다소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좋은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저희 바로 위에 졸업생 그렇죠.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학교생활 중반에는 굉장히 이제 내신 때문에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이제 힘들어나 했던 학생도 결국에 이제 졸업을 하고 네. 대학 진학 결과를 봤을 때는 음. 다 대부분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종합대를 가기도 하고 뭐 이스트 계열을 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과정들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그냥 맞아요. 웃으면서 졸업하는 거를 제가 또 겪었습니다. 네. 졸업하고 온 학생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다음 또 예, 질문은 질문하면. 예. 제가 그러면 혹시 후배들 중학교 동생들한테 이제 학교를 권한다면 어떤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는지 잘 맞을 것 같은지 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일단은 아무래도 수학에 좀 관심 있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과학고이긴 하지만 좀 수학이 되게 좀 비중이 큰 편이라서 일반적으로 과학은 보통 한 과목당 단위수가 2에서 3 정도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6에서 7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학을 잘 하시면 조금 더 와서 내신 챙기거나 하는데 좀 더 편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좀 더 의지가 있으시다면 내신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와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과거에 오는 친구들은 수학에 일단 흥미가 있어야 수학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크게 저는 재능보다는 그걸 이제 공부하려는 의지가 좀 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왔을 때 이제 지금 조기 졸업하고 조졸하는 학생들이 물론 수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좀 더 공부하려는 의지가 크고 좀 열정적인 학생들이 그런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 등의 좋은 결과를 얻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이 오면은 좀 더 자신의 성장에 더 좋은 결과, 좋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수학과학에 사실 관심 있는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쵸, 그쵸.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간혹 수학과학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저도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수학이나 과학에 특히 수학, 수학 제가 보니까 수학 물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과학에 온 아이들이 보니까 네. 학교에 이제 바라는 것 이제 졸업을 하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것만은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뭐 선생님 또는 교육 환경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요. 지성구입니다. 바라는 점. 저는 사실 3년 내내 학교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뭔가
개선할 점이나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었다. 네,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 100% 만족. 전 진짜 후배들한테 더 이상 해주면은 오히려 배가 아프다. 너무 좋은 그래요. 학교네요. 저 같은 경우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긴 한데 3년 동안 뭔가 다니면서 느낀 거는 아무래도 거의 저희는 이게 수업을 하고 또 그 뒤에 야자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항상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정말 체력적인 부분이라던가 약간 신체적인 부분이 좀 퇴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따로 운동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 차원에서 좀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운동을 좀 조사를 하고 좀 그 동기를 자극할 수 있도록 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네. 안 하더라고요. 그때 체육관을 만드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풋살장을 만들었지. 풋살장도 네. 만들고 네.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운동장도 돌고 옛날에 원래 태권도를 했어요. 모든 네. 학생들이. 그래서 태권도를 해갖고 좀 강제로 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침 운동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뭐 걷기, 아침 걷기 또 간단한 뭐 배드민턴 이런 거 하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조금 더 자는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공부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녁 먹고 난 뒤의 시간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해서 풋살도 하고 뭐 운동장도 걷고 축구도 하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강제적으로 해도 되겠죠. 좀 필요할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죠. 조금 제 본인 희망도 뭐 있겠지만은 희망만 받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체육 시간에도 뭐 하긴 하지만은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시키는 거는 그렇죠. 뭐 앞으로 이제 얘들이 이제 과학부 아이들이 24시간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실게. 네. 제가 그러면 그 기숙사. 기숙사 네. 기숙사 한번 질문. 저 기숙사 생활을 이제 3년 동안 네네. 했잖아요. 네. 그동안에 뭐 어떤 다른 갈등이나 이런 거 없었을까요? 어려운 점이라.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2인 1실로 이제 쓰게 됐는데 사실 이제 룸메이트가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다 좋은 학생들이지만 어쨌든 살아온 그런 환경이나 생각이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처음 만나는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생활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배려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배려심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그런 게 저희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르는데 기숙사가 정말 큰 영향을 줬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점만 얘기한 것 같아요. 싸운 적이 없었나? 어려운 점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다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 같은 시간에 소등을 하고 다 같은 시간에 점등도 하고 하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좀 그런 점을 미리 경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 습관을 미리 들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마냥 단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다들 생각을 그 기숙사 생활이 그 중학교 때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숙사에서 밤에 공부하는 게 더 집중력이 더 좋을까요? 어때? 원래 기숙사에서 공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일과학부는 11시까지 11시 이후에 정독실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지침하게 돼 있어. 들어갔어 기숙사에. 하는데도 아이들이 불을 켜놓고 하는 거죠. 몰래. 그렇죠. 몰래 하셔서 그럼 제가 질문 들어가는데 이제 진실 게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약간 사고력
그런 느낌의 학원을 다녔었고 음.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내신과 선행학습을 배우는 그런 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된 공부 느낌의 공부를 했는데 그게 과학고 입시 준비하는 그런 학원은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학원은요. 일반 학원 다니다가 이제 결국 과학고 대비 학원을 옮겨서 네. 이제 과학고를 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과학고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대비해주는 게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도움을 현실적인 받고 문제다 이게 그죠. 그래서 어떤 과목? 주로? 이제 가면은 수학과 과학을 이제 과학도 물화생지 네 과목을 다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 내신 그리고 산행 그다음에 과학도 물화생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은 안 나눠져 있으니까 통째로 다 내신 준비를 해주고 물화생지도 따로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도움은 됐네요. 뭐 나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쉽습니다. 사교육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또 우리 혜수 학생. 네, 저 같은 경우도 중3 때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할 때 아니 1, 2학년 때는 그러면 1년 사교육은 사교육은 영어랑 수학 학원을 중학교 네.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영어랑 수학을 다니다가 이제 중3 때부터 아예 그냥 과학고 중점 대비 학원에 들어가서 수학이랑 아까 똑같이 물화생지랑 이렇게 다 같은 과목을 네,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과학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데 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과학고에 들어갔어도 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 과학고를 가게 되면은 기본적인 어떤 학습을 하고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 과학고 교육 과정이라 이런 것들이 중학교하고 연계할 때 갑자기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마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국 과학고 교장단 회의를 가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저기 사교육 관련해서 이제 영어, 수학의 과학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국어는 한 번도 교육 받아본 적 없나요? 학원은 따로 다닌 적이 없어요. 저도 학원은 따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과학 그러면은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과학고 이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쭉 학습을 하면서 네. 지금 수학과학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나머지 뭐 사회나 국어나 영어나 인문 과목 이런 과목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수학이 당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사실 인문 과목들도 대학에서 꽤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챙겨 놓는 게 당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에 또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물론 이제 과학고이기 때문에 인문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챙기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즘 또 영어 관련된 뭐 네. 면접이나 이런 걸 많이 보죠. 네. 뭐 카이스트나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영어도 평소에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영어는 좀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영어 같은 과목은 제가 과학고의 아이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 수학 과학도 좋아하지만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영어도요. 그래서 일단 합격도 중요한데 중학교 때 이것만은 꼭 준비해서 고등학교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이 어떤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고는 이제 처음 들어오면 과학을 2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선행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 따라가기 벅찰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과학 1에 포함된 내용을 수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따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게 좀 벅찰 수도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한 후에부터라도
과학 원 과목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게 들어와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성군.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문 과목 특히 이제 영어를 중학교 때 조금 미리 해놓으면은 고등학교에 와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3학년에 올라오게 되면은 수업을 이제 전부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응하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영어를 좀 미리 준비를 해오면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업 듣는데 정말 편할 거고 또 영어 성적도 챙기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대학 가서도 영어는 계속 그렇죠. 수업을 계속 써야 영어로 됩니다. 들어야 되니까 네. 계속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할까요? 네. 이제 3년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아쉬웠던 점. 이것만은 좀 더 하고 졸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나는 요거를 꼭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저는 축구를 뭐 다 못했나? 축구도 좋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공부를 좀 더 이제 열심히 할 그 각오를 가지고 들어왔다면은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물론 지금 가는 대학도 굉장히 만족한 상태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조금 더 이제 좀 각오를 다지고 좀 더 열정적으로 했다면은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1학년 때부터 조금 더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 근데 그때는 그걸 그때는 네, 사실 잘- 그렇죠. 네, 네. 잘 모르죠. 사실. 잘 모르는 모르죠. 시점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좀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학고 같은 경우는 좀 더 연구 프로그램이나 전람회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학업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에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과학고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것이다 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신다면 학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험도 많이 쌓아 보시는 게 나중에 가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혜수 양은 그 학업에 조금 더 열중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 전람회라든지 이런 데 조금 참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인데 아무튼 과학고에 오면은 1학생 1연구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그 뭐 과학 전람회뿐만 아니고 막 각종 대회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또 학교 교내 프로그램이 또 많아요. 이런 연구 활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연구 역량을 충분히 이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학과학에 관심 있고 또 이런 연구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로 아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 입시 과학고를 가겠다라고 준비하는 중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저는 좀 많긴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일단 모든 거를 이제 과학고에 온 상태에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과학고에 오게 된다면 사실 이제 좀 주위의 친구들을 둘러보면 되게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자신의 한계를 좀 경험하거나 약간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건데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믿으라. 네. 예. 과학고에 온 거 자체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역량이 뛰어나다는 게 증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계속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많은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제가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니까 제가 하는 말이 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현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역량의 한계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뭘 잘하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도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모른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해보는 게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더라도 좀 도전을 해보면서 자신의 길을 좀 더 많이 넓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라. 네, 아유,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 과학고에 대해서 직접 부산 일과학고 학생 2명을 초대해서 오늘 서로 이제 토론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마 도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쁜데 입시를 앞두고 지금 진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일과학고 학부모님이자 지금 유니스트 네, 1학년 재학 1학년이니까 중입니다. 학부모님 네. 이현진 학부모님 같이 방송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과학고가 20개 학교가 있고 영재학교가 8개 있고 또 부산에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고 남산동에 있는 부산과학고와 당리동에 있는 부산 일과학고가 있습니다. 수학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오늘 방송을 참고로 해서 과학고를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 두 학생이 얘기한 것들을 참고해서 준비하면은 얼마든지 과학고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인재들이 또 크게 성장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또 크게 성장하는데 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교선택 학생에게 묻다 2편 방송 부산일과학고 학생들을 초대해서 과학고 생활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오늘은 사격이 없는 그날까지 우리 전영근 교육 채널은 계속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